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크랜드에서 부동산세법 강의를 담당하는 김성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OS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8회 시험을 마무리하고 지금 29회 시험을 대비해서 다시 기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경험과 그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 29회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시험에 고득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먼저 약속드리고 오늘 첫 시간 부동산세법 조세 총론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구성은요. 여러분 기본 교재 보시면 16쪽에 이 단원에서 1장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요약을 해서 한 장으로 키워드가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시험 보실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먼저 부동산세법이 뭐고 또 부동산세법은 시험에서 16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라 주신다면 고득점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부동산세법이죠. 부동산세법은 2차 과목으로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16문항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세법이 바로 뭐냐? 우리 민법에서 얘기를 하는 민법 99조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랬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래서 우리 공부해야 될 세법은 부동산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토지, 그리고 정착물 하면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세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법은 뭐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죠. 왜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느냐? 권력기관이 막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이 남발하게 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음대로 수시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금을 막 걷어간다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세권 남발하는 걸 방지를 하고 또 공평하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세금에 대한 법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세법이라고 얘기하죠. 세금에 관련된 법이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세법은 이 부동산세법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시험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부동산세법 하면 부동산을 맨 처음에 뭐합니까? 취득을 하죠. 취득. 내 것이 아닌데 부동산이 내 것이 됐다. 이게 취득이에요. 이럴 때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취득세죠. 2010년까지는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따로 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세법이 통폐합해서 개편됨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종전에 등록세를 합쳐서 지금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즉 2011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까지 하는데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취득세 부분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해 놓고 나서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재산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 등을 할 때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가 있죠. 등록 면허세. 이것은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타인의 부동산에 등기할 때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 부분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라는 얘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 소유하고 있는 기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될 세금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동산, 토지나 주택, 상가 이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재산에 대해서 매년 걷어가는 세금이 있죠. 이걸 우리는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 그래서 이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고 또 하나 주택이나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부동산 취득 그리고 보유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이죠. 처분하는 과정, 즉 일명 양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죠. 이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물론 종합소득세로 부과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그래서 생긴 이익이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처분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한 문제, 6문제라 하더라도 그럼 14문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6문항이 출제되느냐. 자, 지금 바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법률이 바로 국세면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 열거되어 있는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조세총론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관련해서 5가지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5가지 세금 외에 세금의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조세총론 부분. 그러면 이제 조세총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16쪽에 조세총론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장 16쪽에 그림 도표로 나열해 놨죠. 이렇게 요약이 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조세총론이 뭐냐? 이 우리나라 세금은요. 우리나라 세금은 자,
조세 그래서 세금은 크게 관세가 있어요. 관세. 국경을 통과할 때 세관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있고 우리나라 안에 내국세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련된 세금을 내국세라고 하고 이 내국세가 24가지로 되어 있다. 그럼 이 24가지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조세총론이에요. 그럼 이제 조세총론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 조세총론은 복잡은 하지만 조세총론의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이거죠. 이 5가지 세금을 공부를 하는데 이 5가지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조세총론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팁을 하나 준다면 조세총론에는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되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해서 요 5가지 세금 중심으로 여러분은 정리를 하시면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16쪽 하나씩 들어가죠. 조세의 정의. 도대체 세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단체인 공권력이 아주 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해놓은 세법이라는 법률에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 과세 요건을 전부 보였을 때만, 갖췄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법인단체 등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걷어가는 걸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의 가장은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연령층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20대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앞에 앉아있는 수험생한테. 자, 아직 20대인데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럼 앞으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고 꾸려가는 가장의 입장에서 볼 때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랑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있죠.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정부는 국가를 경영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거죠.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즉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세의 특징 그랬어요. 세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세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 과세의 주체. 여러분, 세금을 내라.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내라. 이것을 우리는 부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법률에 따라 징수, 걷어가는 것을 우리는 징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을 내라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과세권이라고 하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과세권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누가 징수,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로지 세금은 과세의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공법상의 단체인 누구?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과세권자 그러면 국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그럼
조금 더 들어가면요, 용어가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국세라고 합니다. 국세. 국가가 세금 내라고 하고 걷어간다. 국세. 예.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데, 이런 세금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명칭을 지방세. 그래서 과세의 주체는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외 기타 공공기관에서 걷어가는 벌금, 과태료, 공공요금, 이런 건 세금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한전에서 걷어가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공사 등에서 걷어가는 가스요금, 이런 것은 공공요금이지 세금이 아니죠. 그러나 정기적으로 내기 때문에 준조세, 세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세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렇게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과세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두 번째, 과세의 목적입니다. 목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를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또는 재정 수입 이렇게도 얘기하죠. 국가는 국가를 경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경영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세금이죠. 이게 바로 궁극적인 기본적인 목적 또는 1차적인 목적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은 각각의 목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다. 노력의 대가 없이 부가 무상으로 세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상속세와 증여세잖아요.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이 바로 뭐냐? 종합부동산세.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 보유하고 있으면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목적도 있어요. 물론 대표적인 거 소득세가 있죠. 자, 소득이 많은 개인한테 소득세를 많이 걷고 적은 사람한테는 적게 붙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징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소득세를 많이 징수를 해서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다시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소득 재분배, 이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미루고 우리 세법에서 시험에 관련해서 세금에 대한 목적, 그러면 1차적인 목적이다. 재원을 조달할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세 번째, 세금은 과세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세할 때 근거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공권력이 막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힘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인해서 조세권이 남발되게 되면 재산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법이죠. 세법이라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과세 요건을 충족하라. 그래서 즉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금에 대한 법, 세법에 과세 요건을 열거해놨어요. 이런 과세 요건을 다 모였을 때,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법이 정해놓은 이 과세 요건을 반드시 모여야 된다. 충족했을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조세 법률주의다.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부과하고 법률 절차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했을 때, 시험을 대비해서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다면, 문제를 하나 엮어서 물어볼 수 있다면 하나 나오는 것이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과세 요건 뒷부분에 다음 단원에 가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과세 요건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요건이 정해져 있다. 자, 첫 번째 법률에는 무엇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이것이 정해져 있죠. 이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재산이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아니면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고 할 거냐, 이 목적물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법에는 그 법률에 따라 각각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사람을 열거해 놨죠. 그 사람들을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충족돼야 되고, 다음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우리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거래로 인해서 취득하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이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한 게 원칙이고, 또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았거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공시가격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과세 표준. 그리고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각 법률에 따라 규정해놓은 세율이죠.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과세 요건이라고 하고, 이런 것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로 쭉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세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보상성이다 그랬어요. 무보상성. 이 얘기는 뭡니까? 개별적 반대 급부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갈 때 전국민 대상으로 공약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내년에 국가는 정치나 아니면 국방에 안보,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공약할 수는 있지만, 개개인한테 세금을 걷어가면서 당신이 필요한 건 뭐고 당신이 필요한 건 뭐고 내가 국가가 해주겠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약속하지 않고 걷어간다. 그래서 개별적 보상이 없다. 그래서 무보상성 또는 반대급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일부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물건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이 있고, 또 금전으로 납부를 하는데도 한꺼번에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나눠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예외로 인정되는 조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뭐가 물납이죠. 물납을 예외로 인정하는 그런 조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국세 24가지 세금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보유 과정에 부과되는 재산세하고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상속세, 요 두 가지 세목에 대해서만 물납이 가능하다.
이것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세, 세금이 뭔지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쭉 나열하면 조세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보면 연결을 시켜서 보면은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한다. 그 목적은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할 때 조세권이 남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별적 보상 없이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걸 세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납세 의무자 쪽에서는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납세자 편익을 고려해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 있다. 그 세금이 바로 뭐냐? 재산세하고 상속세 부분이 물납이 되죠. 자, 이렇게 특징을 보셨고, 다음 여러분 교재 보시면 18쪽으로 갑니다. 조세의 분류. 자, 우리나라 조세는 25가지인데 관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안에 관련된 내국세가 있죠. 이 내국세가 24가지입니다. 이 24가지 세금을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 볼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부동산 취득에 관련해서 취득세하고요, 등록면허세, 보유과정에 관련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할 때 핵심인 양도소득세, 요 5가지 세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조세의 총론을 공부할 때는 다른 건 몰라도 요 5가지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기억하면 돼요. 이 5가지 외에 19가지 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죠. 1번, 첫 번째, 과세의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아까 과세의 주체가 뭐냐?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과세의 주체하면 국가예요. 국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과세의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요. 국세와 또 하나는 지방세로 구분을 한다. 그러면 이 과세의 주체하면 24가지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우리 국세에는 13가지 세목이 있고 지방세는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참고로만 보는 거지 이 숫자를 다 기억할 건 아니다. 그렇다면 이때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한다 그랬어요.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국가가 징수, 걷어가는 세금.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럼 개인이 벌은 건 뭐예요? 소득세를 내고 주식회사, 법인의 이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겠죠. 그리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정 부동산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또는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이런 부분 등이 바로 우리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입니다. 그럼 이 국세 13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는 요 소득세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이렇게 양도소득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서 6문제가 출제되고요.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는 알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다. 이 국세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어디냐? 국세청이다. 국세청 산하 세무소, 세무소 갈 일이 있다. 이게 뭐죠? 국세예요. 그럼 공부는 이렇게 두 개만 집중적으로 두 가지 세목만 공부를 하지만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았을 때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이것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방세는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세금을 우리는 지방세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는 자 둘로 나눠서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부과하는 특광도, 일명 도세가 있고 도세, 또 하나는 일반 시장, 그리고 군수,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자치구인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는 우리 시군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도세, 특별시, 광역시장을 포함한 도지사가 세금을 내라고 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 중에 도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보다 취득세 부분이에요. 취득세. 그리고 타인의 부동산에, 남의 부동산에 등기를 할 때, 즉 타인의 부동산에, 여러분 남의 부동산에 전세계약 체결하고 보증금 줬어요. 전세보증금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면 임차권 설정 등기 등을 하겠죠. 그때 부과되는 등록 면허세 부분이죠. 등록 면허세 도세다. 도세.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매년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죠. 재산세. 물론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는 자동차세도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내는 주민세 등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취득세 부분은 아까 세 문제 등록면허세 하나, 재산세 세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세에 분류하면 24가지 세금에 대해서 과세권자가 국가로 되어 있으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으면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11가지, 국세 13가지를 다 기억하고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목만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다. 그러나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국세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냐? 국세청 산하 세무소. 세무소 갈 일이 있다. 이게 국세고 누구? 시청이나 또는 구청에 가야 될 일이 있다. 이게 지방세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고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면 정리가 되니까 지금부터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용어만 이해하세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거기에는 소득세하고 우리가 공부할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하는데 지방세 중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19쪽에 보시면 두 번째는 조세의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가 있고 또 하나 목적세가 있다. 그러면 보통세, 목적세 이게 무슨 말이냐? 용도가 뭐예요?
부과 징수 걷어온 세금을 어디에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별도로 세금이 있는 게 아니라 24가지 세금을 다 섞어놓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그럼 보통세는 바로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다가 섞어서 예산안을 편성하죠.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그거 가지고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복지,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세금, 이게 바로 뭐다? 보통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경비로 뭐한다? 사용하겠다. 일반 경비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반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충당 메꾼다. 일반 경비로 사용하는 게 보통세다. 그러면 이 여기서 우리는 보통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세죠.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해야 될 건 목적세입니다. 중요하죠. 이 목적세는 5가지로 되어 있어요. 5개의 세목. 그러면 이 24가지 세금에 5개 빼면 나머지가 다 보통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세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목적세. 그럼 목적세가 뭐냐? 이것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어디에요? 목적 사업을 정해놓고 특정 목적 사업에만 뭐하겠다? 충당, 사용하겠다라고 부과징수하는 조세가 목적세예요. 예산안에 편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예비비로 따로 띄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목적세도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목적세가 뭔지 몇 개인지. 그래서 국가가 100년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부과징수하는 교육세가 있죠. 그리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시설 이와 같은 도로를 확충하거나 또는 에너지 정책에 수립하는 데 또는 교통 정책 또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다 3가지 목적세가 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 중에 목적세는요, 지방자치단체마다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인데 요거 그냥 교육세는 국세고 앞에 뭐가 붙으면 지방자가 붙으면 당연히 지방세죠.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마다 특별한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간지역에서는 땅 밑에 묻혀있는 석탄 같은 건 지하자원이라고 하죠. 지하자원. 그리고 바다 밑에 묻혀있는 천연가스 등은 뭐라 그래요? 해저자원. 그리고 물에 대한 건 수자원. 눈에 보이는 건 관광자원. 이와 같은 자원을 보존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또 하나 별도의 목적이 있죠. 공공시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유지관리. 요건 목적이 2개예요. 지역마다 특별한 자원이 있으면 그걸 보존하거나 개발하는데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 대표적인 것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세는 국세, 지방세 구분하지 않고 다 합쳐서 5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다. 24가지 중에 5개가 목적세인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시면은 국세, 지방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놓고 다음 목적세가 아닌 것, 목적세가 아닌 것 또는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단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세금에 대해서 조세 총론의 과세,
요건 부분, 그리고 물납이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의 주체하면 우리가 5가지 공부할 것만 국세, 지방세 구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요거다. 목적세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요 19쪽에 보시면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했는데 요건 그리 큰 비중이 없기 때문에 읽고만 가죠. 인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사람 중심으로 부과를 하는 걸 인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세하면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하는데, 이때 소득이면 소득,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이면 재산이 있으면 그걸 다 합산을 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능력이 되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부과하죠. 그래서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소유자면 소유자,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것을 인세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목 중에 종합 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는 인세로 되어 있죠. 인세하면 잠시 여기 보실까요? 귀속 여부에 따라, 여기서 귀속 여부, 세 번째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을 하는데, 이때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의 인적 사항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데, 우리가 5가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그리고 국가가 걷어가는 종합부동산세죠. 종합부동산세, 이것은 소득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 합쳐서, 소득을 합쳐서 과세하기 때문에 인세고, 종합부동산세도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전국에 주택이 있으면 그걸 다 합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세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중에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로 되어 있고요. 물세, 그랬어요. 이것은 물건 개개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인적사항, 소유자, 취득한 사람, 소유자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개개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물세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물세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동산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는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 그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니까 물세라고 하죠. 그리고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도 등기 등록하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산세 있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재산세도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재산 자체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과세하는 걸 인세라고 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물세라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실래요? 20쪽에 보시면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용어가 1번 종가세와 2번째 종량세. 종가세는 물건의 가격 또는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세금을 계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할 것이냐, 물건의 가격 등으로 기준하겠다. 이걸 종가세라고 하고, 대부분의 24가지 세금은 종가세로 되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죠. 밑에 종량세라는 게 있어요. 종량세는 과세 표준, 즉 세금 계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단위죠. 단위. 수량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면적으로 부과될 수도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렇게 무게나 중량, 부피, 면적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종량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량세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등록 면허세 부분이 있어요. 등록 면허세는요. 자, 여기 보실래요? 등록 면허세, 종량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등록 면허세다. 그러면 등록 면허세는 무조건 전부 다 수량으로 표시하느냐? 아니죠. 등록 면허세는 일부에 대해서 그래요. 일부. 기본이 종가세로 되어 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같이 병행하고 있다. 즉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어떤 금액으로 어떤 걸로 계산하느냐? 전세 금액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전세 금액. 그럼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이렇게 물건의 또는 가격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가세인데 다만 전세권 설정 등기에다가 지우는 거 말소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에다가 지우는 말소 등기 또는 등기 권리증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뜯어 고치는 변경 등기 이런 거.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보다 말소 등기나 또는 구조 등을 보하는 거 변경하는 이런 등기 등에 대해서는 건수로 부과해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거 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기초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종량세의 뜻은요. 과세 표준을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수량, 면적, 부피 이와 같은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 계산하는 걸 종량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5가지 세목 중에 종량세에 해당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록 면허세다. 말소 등기 같은 경우는 종가세 가격으로 가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등 같은 경우는 설정 등기할 때는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가지만 가격으로 가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부과한다. 이게 차이점이죠. 종량세, 종가세. 다음 여러분 20번에 지금 말씀드린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냐 물세냐 또는 종가세냐 종량세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자,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독립세가 있고 또 하나는 부가세가 있다. 독립세의 뜻은 독립된 세법에 독자적으로 세원, 독립세원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우리는 독립세라고 하고 24가지 세금이 대부분의 독립세로 되어 있다. 3가지 빼놓고는. 그래서 이 독립세는 대부분의 세금이 대부분은 전부 다 뭘로 대부분 조세는 독립세로 되어 있다.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것. 그런데 우리 부가세는 독립된 세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법에 의해서 산출된 세액이 나오면 부수적으로 추가로 따라 붙는 그런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이거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그래서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은요, 우리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 부가세는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국가가 걷어가는 교육세가 있고, 낙후된 농촌이나 어촌을 지원, 육성,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 목적세,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 3가지가 우리 부가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 교육세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 2가지는 필수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래서 취득할 때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가 있고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그리고 보유 과정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 5가지 세금을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세금을 공부할 때 이 세금 낼 때 따라붙는 세금이 바로 뭐냐? 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부가세다 부수적으로. 그래서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하고 등록면허세 낼 때도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는 관계가 없죠.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요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재산세 낼 때 따라 붙어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를 공부할 텐데 특별한 원리가 없고 법률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세하고 관련이 없고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세만 따라 붙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조세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인 거 쭉 한번 읽어봤는데 그중에 기억할 거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요거 목적세 부분 요거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부가세 부분은 필수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반복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심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조세의 분류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세의 용어 부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죠. 자, 고생하셨습니다.